북핵위협이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발표된 노벨 평화상에 이 국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는 단체가 받았습니다. 자, 북핵무기는 불법이고 트럼프도 멈춰야 된다고 양비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흔히 노벨 평화상을 받는 단체 중에 친미적인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지난 13일 독일 베를린 미 대사관 앞에서 핵무기 반대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그때 이들이 김정은이 얼굴을 그린 가면을 쓴 사람이 북한의 미사일 모형 위에 올라타 있고 뒤에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는 이 장면을 퍼포먼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상십절이라고 하죠. 하루 앞을 이렇게 두고 지금 군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10월 10일 전으로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면서 한반도 전역에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지금 한국군과 더불어서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국회의원들이 북한이 사거리 12,000km에 이르는 ICBM을 시험할 것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북한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이 신형 ICBM 3단 로켓으로 만든 엔진 추진체가 신형인 화성 13형을 시험 발사할 거라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요. 이 화성 13형은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15,000km를 어느 방향으로 쏘든 대륙에 도달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고각 발사 형태로 해서 북태평양에 떨어뜨린다면 이것은 미국으로는 어마어마한 압박이 될 것이고 북한이 또 다른 협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쇼의 일종의 성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당 창건일 준비로 이걸 하려고 한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체 연료로 해서 미국의 이 인공위성이 이 부분을 적발할 시간적 타이밍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북한의 IRBM을 괌 근처로 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이나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결정을 하는 18일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 대회날 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10월 22일 날 총선이 열립니다. 이 아베하고 고이케 간에 대결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제2당 민진당은 야당은 사실상 당을 해체하고 고이케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동경도지사인 여성 고이케는 이번에 사실상 민진당을 접수를 하고 야당의 대표로서 아베와 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그 콜럼버스 데이,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월요일, 그러면 이제 오늘이 되는데요. 이때 도발하거나 아니면 11월 3일경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때 전후로 해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것이 이번의 순서고 이번 도발은 지난 도발이 보여줬던 내용보다도 훨씬 앞서갈 거다. 북한은 7월달 그리고 9월 초에 보여준 도발에서 훨씬 진일보된 실질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이 7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ICBM 발사를 함으로써 북한의 ICBM이 실체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9월 초에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의 핵이 이제는 경량화되어서 ICBM에 탑재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7월달, 10월달 이 세 차례 실험이
여태까지 북한이 했던 모든 핵과 ICBM 실험을 총괄하는 결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피부의 협박으로 느끼는 방식을 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북한이 미국 본토 어디든 닿을 수 있는 ICBM을 고각 발사해서 한 4,5천 킬로 밖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지 않겠나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7일날 미국 시간으로 북한과의 대화 협상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유력한 10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의 기간을 앞두고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김정은은 7일날 북한 노동당 중앙위 회의를 열어서 미국의 군사행동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도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강대강 대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의 전 대통령과 전 정부가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했고 막대한 돈을 지급했지만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협상회가 서명을 해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도발을 해서 미국의 협상가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하면서 단 한 가지 수단이라고 말했는데 상식적으로 이 단 한 가지 수단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자, 트럼프는 이 백악관에서 기자를 만나서 틸러슨과 몇 가지 분야에 이견이 있다. 틸러슨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최근에 매우 모호한 말로 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비춰왔는데요. 5.15 백악관에서 이방에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있다. 폭풍전의 고요라는 말을 했고 나는 군수뇌부들이 필요할 때 내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폭넓은 군사 옵션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인명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모호한 말이 전쟁을 심화시킨다 어쩐다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트럼프가 말을 안 하고 예의 바르게 한다고 북한의 김정은의 조건을 안 들어주고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고 미국이 협상하자고만 하고 북한의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북한이 협박을 안 하겠습니까? 더 하지요. 트럼프가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처럼 똑같이 미친놈한테는 미친놈식으로 맞선다고 또라이 미치광이 전략을 하니까 위기가 고조된다고 봅니까? 저는 오히려 트럼프의 이런 미치광이 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친놈은 미친놈을 알아보니까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연쇄살인마가 상대방이 연쇄살인마라는 걸 알아보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또라이는 또라이끼리 통한다고 저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바마가 지난 8년간에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전쟁에 대한 발언도 하나도 안 했고 군사적 협박도 안 했습니다. 정말 북한에 대해서 모범생처럼 착실하게 해왔죠. 그 8년 동안에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9년부터 작년 2016년까지 8년 동안에 북한이 어떻게 했냐. 핵을 거의 완성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ICBM을 완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육자회담을 하고 숱하게 했지만은 결국 북한을 핵을 만드는 것 외에 ICBM을 완성시키는 것 외에 오바마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서 북한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줬지요. 한국도 많이 줬고요. 그러니까 오바마식으로 해봤자 북한은 지갈 길을 마이웨이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전쟁 위협이 가중된다라는 것은 그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미국이 오케이. 자, 너네 원하는 게 뭐냐?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끝내자. 우리 요구 조건을 발표하겠다. 1번,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 사령부나 한미연합사를 다 해체한다.
2번 북미 간에는 수교를 적각한다. 그리고 적대적 행위를 청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으로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3번 북한의 핵은 동결하고 ICBM은 폐기를 할 거니까 동결과 폐기. 핵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만들지만 않는 거죠. 실험 더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이 책임지고 해주라. 우리 이거 만든다고 돈 다 써버려가 나라가 거지꼴이다. 묵고 살게 해주라. 이걸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절대 할 수 없죠. 모르겠습니다. 문정인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해주고 싶은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나 한국이 이걸 해주는 순간에 끝인 겁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거 해주자고 하는 사람 많이 있고 결국 이렇게 협상이 들어갈 거라고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는 좌우가 현재 미국의 트럼프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다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좌들은 트럼프의 이런 전쟁 불사 발언이 북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실제로 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문재인 이하 모든 좌파들이 한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쟁 반대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들은 미국이 드디어 군사적 행동에 돌입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파 인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혹하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는 매우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동에 이라크, IS, 아프간하고의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전쟁을 하나 더 만든다면 그건 미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미국은 중동과 북한이 매우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한에 스폰서하는 보스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다가 폭격을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국에 폭격을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기 위한 명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도 미국이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국제적인 이 확산으로, 분쟁의 확산으로 갈 소지가 있고요. 또 북한은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IS하고는 다르게 훌륭한 인질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인질인데요. 이 한국에는 일본 사람이 6만 몇천 명이 있고 미국 사람들은 한 30만 명 이상 있고 세계 각지의 외국인들이 백수십만 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쟁 발생이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자국인의 피해를 갖다가 낳을 수 있고요. 또 이 한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에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북한의 군사력은 앞에서 이야기한 IS나 아프간이나 이라크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북한의 이 장사포, 방사포를 지하에 있는 걸 무력화시키고 북한 김정은 일당과 그 수뇌부를 깜짝같이 제거할 군사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단이 저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부분은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군사적 공격이 아니라 어태크가 아니라 군사적 행동 액트로서 힘을 쓰는 듯한 모양을 가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ICBM을 쏘면 미국이 그걸 요격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이 B-1B 같은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에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든가, 또 동해에서 서해로 미국이 또한 이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일종의 미사일을 쏜다든가, 또 이 동해 앞바다에 미국의 군사력이 총집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북한이 겁을 먹도록 하는 미국의 방법은 다양하게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전방위 경제적 압박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훨씬 더 강하게 쪼고, 또 이
이 북한을 갖다가 손을 묶고 발을 묶고 하는 행동들을 우방국에 더 강하게 요구하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미국이 조만간에 북한을 공격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일부 우파의 시각들도 저는 턱없이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서 한국이 자꾸 이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한 전방위 경제 압박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대의 골칫 덩어리는 한국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수법은 이미 다 알았어요. 해결책이 뾰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지, 북한이 뭘 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거는 미국이 다 읽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중국이 어떻게 할지,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아는데, 유일하게 이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애먹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는 미국의 많은 어떤 이 전략에 관한 어떤 책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을 압박하는 동명정선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는 한국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미국의 딜레마가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 이 문제를 빨리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간다. 북한이 옛날에 육자회담 때 미국에 썼던 수법이 아주 한계를 가지고 그냥 한 10가지로 잘라가 그걸 협상을 하는 살라미 전략. 살라미라는 거는 이 얇은 이 스페인 등에서 이 피자에 올려 먹거나 안주로 쓰는 소세지 아닙니까? 말린 소세지요. 얇게 잘라서 토핑으로 얹는데, 그래서 협상을 갈 때 상대방을 질리게 하는 게 살라미 전략인데요. 이제는 미국이 살라미 전략으로 북한에 대해서 시간을 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지금 오슬로에서 1.5 트랙 협상이 곧 이달 중순 이후에 열리고, 다양한 통로의 비공식 채널이 가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내일이라도 할 것처럼 압박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틸러슨하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건 뭐라 했습니까? 한국 언론이 틸러슨 곧 경질된다고 TV에 나가니까 전부 평론가들이 그럽디다. 제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틸러슨 경질 빨리 안 됩니다. 적어도요 1년 반 2년 이상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어긋나도 그것까지도 미국은 모호한, 한마디로 전략적 모성으로 포장을 해서 북한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최근에 이 문제에 관련되는 소식통들이 이 미국 쪽에 접촉을 해서 미국의 도대체 진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가를 캐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은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핵 문제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점점 미국의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들다가는 북한에 말려드는 거니까, 어쨌든 북한이 움직이면 거기에는 움직이는 데 따라서 또 압박을 더 하면서 이걸 길게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중국을 계속 덧조우는 방법,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일단 북한과 중국 편이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러시아에도 좀 이탈해야 되고 한국도 이탈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당사자 6개국 사이에 6개국 사이에 4대2에 지금 열세의 미국이 전략적으로 놓여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추이를 봐가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마디로 대북 전선에서의 이탈이 어렵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지금과 같은 대북 전략을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철회될 거고, 그러면서 동맹에 복귀할 거고, 그래서 미국은 제가 말한 대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구전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언급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곧 끝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정부가요, 빨리 턴하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가는 이 국면에서 한국 경제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